여러분 이런 거 만들 때는 저 A1에 있는 2021년 6월 급여대장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소제목부터 만드는 거예요. 소제목부터. 다른 거 다 쓰지 마시고요. 딱 소제목만 쓰겠습니다. A3부터 A4까지 병합해 주세요. 그리고 성명. 그리고 B3부터 B4까지 C3부터 C4까지가 다 똑같은 두 칸씩이니까 채우기로 옆으로 끌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색깔 있는 요 한 줄만 소제목만 쫙 만들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지급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지급일. 이 자리에다가요. 지급일.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함수를 병합하세요. 여기 한 3칸 정도를. 왜냐면 한 칸 가지고는 이게 들어가지를 않으니까요. 여기 병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를 병합을 뭐 좀 하시고요. 뭐 3칸 하셔도 돼요. 4칸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할수록 지급이라는 단어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2칸 하기에는 좁고 그래서 몇 칸 정도요? 3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딱 붙이고 싶은 분들은 왼쪽 경련 해놓으시면 왼쪽으로 붙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령껏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함수는 뭐라고 쓰시면 되고요. 는 today. 그리고 이 함수는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요. 이거 단축키가 뭐냐면 이거 단축키 정도는 알아두시면 너무 좋은데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이에요. 그러니까 는 today 같은 경우는 그 함수고요. 저거 단축키는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되게끔 함수에 단축키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함수에 단축키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완전히 기본 함수다. 업무에 있어서는 기본 함수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써서 빠르게 사용한다라는 뜻으로 단축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투데이 쓴 거 지워보시고 저걸로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세미콜론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단축키가 탁 나올 거예요. 어때요? 나오시나요? 네, 한번 해보세요. 나오나? 예, 그렇게. 근데요, 이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 쓸 때는 2021 빼기 6 빼기 8 이렇게는 안 써요. 잘. 함수 그러니까 이런 거 쓴 다음에 날짜 하나 나올 때는 저렇게 연, 월, 일을 많이 써주거든요. 그러면은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시면 날짜에 가셔서 연, 월, 일 있는 서식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그 깔끔하게 수업을 할게요. 이해를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 셀 서식에 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눈을 쓰셨나 봐요. 네, 이거 눈을 쓰시는 게 맞아요. 눈을 쓰면 하고요. 셀 서식의 날짜에 가서 여기 있는 연월일을 선택하세요. 확인요. 다음은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캐치하시고요. 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격증에도 나오는 거예요. 요건 자격증에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요게 요렇게 자동으로 나오고 그다음부터 아예 안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 되면 7월분이라고 나오고 다음 연도 되면 2020이라고 자동으로 바뀌고 그럼 아예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제목만 쓰면 되는데 제목이 아니라 날짜가 바뀌어야 되는 제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적용해서 씁니다. 일단 연도만 좀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는 쓰시고 year이라고 먼저 쓰시고요. year. 네, 여기 위에 첫 번째 줄 병합하시고요. 네, 첫 번째 줄 병합하신 다음에 는 year 가로 안에다가 today라고 좀 써주시고요. today 가로 열고 닫고 닫고 이렇게 year 가로 안에 today 이렇게 y 쓰시고 탭 q 쓰시고 탭 예, 탭 y 쓰시고 탭 q 쓰시고 탭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닫고 엔터 눌러보십시오. 일단 연도가 나오는 거 확인하셔야 되니까 네, 엔터 눌러보세요. 예, 요게 필기 시험 문제죠. 자격증이 커마 자격증이 올해 연도만 나오게 하는 함수를 바르게 묶인 것은 year과 today 이렇게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뒤에다 뭘 나오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연하고 공백까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 결합 연산자를 우리가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사에서 연일간이라고 할 때 배우셨죠. 문자 결합 연산자 뭘 써줘야 되죠? 10부터 7번 and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맨 끝에다 클릭하시고요. 10부터 7번 눌러주세요. 10부터 7번 네, 오른쪽 7번이 아니라
위에 있는 7번 특수문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합연산자. 그리고 쌍따옴표 안에 연이라고 쓰시고요. 왜냐면 수학식에서 문자를 입력할 때는 쌍따옴표 안에 입력한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한 칸 띄세요. 예, 한 칸 띄시고요. 그것도 공백 문자인 거예요. 그리고 쌍따옴표를 닫아요. 그럼 어디까지 나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저기 연 나오고 한 칸 띄고까지가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 6월분 전까지가 만들어진 거죠.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확인하셔야 되니까. 예, 하나 더 눌러보세요. 네, 지워버리죠. 예, 그렇게. 엔터. 네, 그렇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더블 클릭하시고요. 네, 이제 다시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맨 끝에다 클릭하시고요, 이제 맨 끝에. 예.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잠시 뒤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써보시라고 할게요. 이제 어디까지 한 거죠? 연까지 했으니까 6월달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조금 달이거든요. 달은 영어로 month. 그래서 month라고 써보세요. M-O-N까지 쓰시면 month가 나와요. 결합 연산자 and 써놓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거를 결합해야 되니까. 예, month, M-O-N. 네, 그 다음에 M-O-N. 그 다음에 탭키. 자, 그 다음에 today. T-O. 탭. 가로 닫고 닫고. 그러면 아까 연도 나왔죠? 그럼 지금 뭐 나올까요? 지금 월 나오겠죠? 6까지 나온 거겠죠? 이제 결합 연산자 and. 네, 결합 연산자 and. 쌍따옴표 안에 저거 그대로 다 쓰세요. 월분 띄고 급여대자. 월분 띄고 급여대자. 자, 그 다음에 쌍따옴표 닫고 엔터요. 자, 그럼 언제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면 얘는 이제 평생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급여대장은. 다음 달은 7월 달로 바뀔 테고 12월 달까지 바뀐 다음에는 연도가 2022년도로 바뀔 겁니다. 안 건드셔도 됩니다. 쟤는. 예, 이렇게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동화를 다 꾸밀 거고요. 여기 있는 급여대장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게끔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타 수당, 야근 특근한 시간만 바꾸면 자동으로 다 들어가기 괜찮죠? 그래서 오늘 급여대장을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회사에서 바로 쓰실 수 있게끔 ERP 쓰시는 분은 이걸 쓸 필요가 없지만 ERP 쓰시지 않는 분들은 급여대장이 엑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엉망. 가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고 야근 수당 이런 거 다 계산하는 방법도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우리 다음 걸로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윤진이, 강범수 우리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두 분. 그런데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요. 프린트물의 다음 장 한번 봐보세요. 뒷장이나 다음 장 있으면 봐보세요. 네, 다음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거나 다음 장을 봐주시고요. 자, 거기 뭐가 있냐면요. 그 시간 외 근무 수당 구하는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전체 직원 시트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이 있는데 요걸 좀 적어야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다음 시트에다가 요걸 한번 적어보세요. 요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수당이라고 시트를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요. 수당이라고 시트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직급별 수당, 직급별 기본급, 부서별 수당, 그리고 여기 시간의 근무 수당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거기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대로. 그쵸, 여러분? 네. 자, 한번 만들어 보시면 바랍니다. 시간의 근무 수당은 아직 만들지 말아 주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성명에다가요. 우리 회사 직원들 이름을 쓰셔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윤진이 하고요. 강범수라고 이름 두 명을 한번 써 보시겠습니까? 윤진이랑 강범수.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직급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직급을 사용하는 곳이 10군데라면 10군데에 이분이 승진을 했어요. 만약에 과장에서 부장으로요. 그럼 10군데를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10군데를 바꿔주는 것보다 이 전체 직원에 가셔가지고 이 윤진이라는 사람이 부장으로 바뀌었다고 한 번만 바꿔주면 여기에서 브이로그업으로 갖다 쓰는 곳들도 10군데가 다 자동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부장이라는 거를 직접 써도 문제는 없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면
뭐랄까 실수를 안 바꾼 데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바꾸는 거는 전체 직원이라는 기초 대장에서만 바꾸고 나머지는 갖다 쓰는 곳은 자동으로 나오게끔 유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가 하나만 딱 빠르게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는 한 다음에 브이룩업을 제가 쓰고요. 앞에 있는 성명을 가지고 전체 직원 시트에 가서 성명으로부터 직급까지 범위를 지정하시면 이게 세 번째가 되잖아요. 성명 하나, 부서 둘, 직급 셋.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열을 갖고 오겠다. 3,0. 0은 정확히 일치. 이거는 제2증명서에서도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밑으로 끌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럼 똑같이 부서도 한번 구해볼까요? 브이룩업 윤진이라는 사람의 부서가 어딘지 전체 직원에 가서 성명으로 가져가서 부서를 알아올 거니까 C부터 D까지 그리고 2,0이라고 하시면 두 번째 있는 부서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뭘까요? 여기서 기준이 뭘로 했다라는 거죠? 성명으로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4번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명 앞에다가 4번을 만들어 놓고 그 4번을 가지고 가서 갖고 오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회사 직원이 많으면 4번 이용하시고요. 회사 직원이 별로 없으면 뭘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성명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개만 먼저 한번 이렇게 두 개만 구해 보시면 그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윤진이라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기본급 많이 줘야 돼요? 처음에 똑같이 들어왔는데 윤진이랑 강범수가 같이 들어왔는데 왜 김범수가 더 많이 받아 강범수가 더 많이 받아요? 같이 들어왔는데 부장이라서. 당연한 거죠. 그죠? 부장이라서. 그러면 여기 기본급은 무엇으로 주는 거예요? 직급. 그렇죠. 직급별 기본급이다. 그래서 이걸 정해놔야 되죠. 대리가 얼마 받고 과장이 얼마 받고 이거 정해놔야죠. 안 그러면 사장님 마음대로 내일부터 200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당에 가시면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이게 되게 세부적으로 적더라고요, 여러분. 왜냐면 텀이 너무 길어버리면 과장이 그만두거나 과장이 승진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월급이 많이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과장 대리, 그죠? 사원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과장 대리, 그 다음에 과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걸 주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 가시면 이거보다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원은 수당이 없어요. 사원은 직급이 아닌가요? 네, 사원은 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원을 빨리 탈피해야 돼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요? 대리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뭐랄까 1년 안에 대리를 빨리 달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1년 안에 대리 못 따를 것 같은데. 예,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사원을 1년이 넘어야 되는지 아세요? 자꾸 그만두니까. 자꾸 그만두니까 그만두지 않는 타입의 직급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만둬버리는데 직급 주고 그만두면 우리 회사의 일 처리를 아는 사람이 빠지는 건데요. 왜 일 다 가르쳐 놓고 빠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 두고 봅시다. 이 말이 예, 그런 내용인 거죠. 수당이 0원이다. 이거 0원이에요, 0. 네, 0원이에요. 그리고 대리부터 이제 수당이 붙어요. 직급 수당이. 자, 그러면은 직급을 가지고 와서 수당도 가져가고 직급을 가져와서 모두 가져가는 거예요. 기본급도 가져가는데 제가 이거를 반대로 썼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걸 쓰다 보면 이렇게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수당이 나중이잖아요. 그럼 이거 옮기는 것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자격증에도 나와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요, 얘를요. 그 다음에 다시 수당에다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잘라낸 셀 삽입을 눌러주면 둘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이것도 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순서를 적어놨는데 내가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위치가 막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좀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수당을 먼저 써봤거든요. 여러분 수당이 먼저 돼 있는 건 없어요. 항상 뭐가 먼저예요? 기본급이 먼저죠. 한번 위치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 기본급에서 어떻게 하시고요? 잘라내기를 하시고요. 수당 C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잘라낸 셀 삽입을 눌러주세요. 요게 이제 우리 그 엑셀 자격증의 2점짜리예요. 예, 근데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예, 꼭 실무에서는 꼭 필요한 기능이라 한번 해봤습니다. 옮겨보셨나요, 여러분? 예. 자, 그럼 제가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요 세 가지를 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기본급, 직책수당, 업무수당.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가 하는 거 보시고요. 이해가 안 간다. 질문. 그 다음에 질문이 없다. 바로 실습.
이해하셨죠? 시작합니다. V룩업 직급별 기본급이니까 이름 필요 없고요. 부서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건 누구죠? 직급별 기본급이니까 직급이 필요해요. 자, 이건 돈에 관련된 거니까 전체 직원일까요? 수당일까요? 돈에 관련된 거 갖고 올 거니까 수당이에요? 전체 직원이에요? 수당. 수당. 개인정보를 알아올 때는 전체 직원. 개인정보가 아니라 돈에 관련된 거 알아올 때는 수당. 이렇게 시트를 정확하게 나눠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수당으로 가셔서 직급별 기본급이었으니까 이 범위에 몇 번째 있는 거죠? 저는요? 세 번째. 여러분들은요? 두 번째. 그렇죠? 그래서 3,0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요. 자, 직책수당. 직책수당이니까 직급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V룩업 과장 찍고 그 다음에 전체 직원에 가서 아이고 수당에 가서 이렇게 직급수당 범위 정하고 2,0 엔터. 자, 업무수당이에요. 업무수당. 업무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느냐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는 돈을 더 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들어왔어도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돈을 더 줘야 돼요, 여러분. 인센티브 개념으로. 그 인센티브가 바로 업무수당이에요, 업무수당.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수당란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어떻게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 더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자격증 수당 같은 경우도 만들어놔서 이런 업무에 자격증이 추가적으로 기본 자격증 외에 뭔가가 필요한 자격증이 더 있으면 수당을 더 올려주는 거죠. 얼마 해가지고. 예, 그런 개념입니다. V룩업, 그 다음에 총무부, 콤마, 그 다음에 수당에 가서 여기서 부서부터 수당까지 잡아놓고요. 콤마, 2,0 엔터. 그럼 나중에 수당이 올르더라도 여길 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란에 가서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이스요. 수당란에서. 그렇죠. 아, 수당란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 베이스라는 거죠.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급여 대장을 하시기 전에 기본 베이스를 먼저 작성을 해놓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바뀌어지면 딴 데도 다. 자동으로 그렇죠. 변하는. 예, 여기가 공장이에요. 공장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서 파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일로 와야 되고 제품이 잘못돼도 여기서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세 가지를 하셨는데요. 밑으로 끌어서 저처럼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죠? 여기 야근 수당하고 특근 수당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야근 수당하고 특근 수당을 구하셔야 되는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급여계라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급여계. 네. 이 급여계는 여기 있는 야근, 특근, 기타 수당까지 다 합쳐진 금액 아닐까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러면 야근 수당을 갖다가 구해 오셔야 되는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구하는 데가 여기서 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한 칸에서. 이분이 몇 시간 일했는지 어떻게 알고 여기다가 계산을 해요, 여러분? 근데 계산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다른 데다가 뭐만 적어 놓으면 되냐면요. 이 분이 일주일에 몇 시간 야근을 했고 몇 시간 특근을 했는지를 갖다가 적어 놓으면 여기에다가 그 는 한 다음에 직접 찍어주고 또는 브이로그로 갖고 가셔야 되죠. 이 사람에 대한 시간을 갖고 와서 곱하기 그 1.5 곱하기 시급을 적어 놓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럼 뭘 구해야 돼요? 큰일 났네요. 시급도 구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거 뭐랄까요? 야근 수당하고 특근 수당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 2교시 때 하고요. 일단 요거 빼고 요쪽에 있는 우리가 4대 보험을 한번 구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 네. 자, 그럼 급여계부터 한번 구해 보려고 해요. 급여계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급여계는 여기 자동합계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 자동합계. 예, 오른쪽 위에 자동합계 눌러가지고요. 그냥 엔터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급여계는 네, 자동합계 누르시고요. 그냥 엔터만 딱 누르면 급여계가 나오고요. 밑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해 가셨죠? 자, 국민연금부터 쫙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부터. 숫자가 달라요. 저하고요. 저는 여기 야근수당, 특근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달라요. 저도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같죠, 여러분? 네. 틀려요? 틀리면 안 되는데. 틀려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원래 9%예요, 여러분. 국민연금이 9%인데 회사에서 4.5%, 50%